현지 시간 금요일 뉴욕 증시 7월 고용 호조에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의 7월 비농업 고용 지수가 94만 3천 명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미국의 7월 실업률이 5.4%로 집계되면서 전월 대비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신용이 전년 대비 10.6% 증가하면서 10년의 가장 큰 폭을 기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의 연임 여부를 9월에 결정할 전망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규제와 비관론에도 불구하고 4만 4천 달러 선까지 반등했습니다. 베런스는 코로나 부스터샷이 불가피하다며 화이자를 주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가석방 여부를 심사받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글로벌 이슈 투데이의 전세원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주간 기준으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7%, S&P 500 지수가 0.9% 올랐고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주간 기준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마감했던 현지 시간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는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거래 마쳤는데요. 자세한 글로벌 마감 시황 먼저 박고은 외신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7월 고용보고서와 국제금리의 움직임을 주시한 가운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4% 내린 반면에 다우지수는 0.41% 상승, 그리고 S&P 500 지수는 0.17% 오르며 다우와 S&P 500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날 노동부가 발표한 7월 비농업부문 고용은 94만 3천 명 증가해 예상치였던 84만 5천 명 증가를 웃돌았습니다. 신규 고용과 임금이 크게 늘었고 실업률은 전달의 5.9%에서 5.4%로 떨어지며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고용지표의 호조 속에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며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1.3%대로 상승세를 보였고 달러화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금요일장에서는 국채금리의 반등 속에 은행주들이 강하게 올랐고 산업과 소매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기술주와 성장주들은 금리 상승을 경계하며 밸류에이션 압박 영향을 받은 가운데 대체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금요일장에서는 금융주가 가장 많이 올랐고 자재주도 선전했습니다. 반면에 경기 소비재와 기술주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종목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장에서는 은행주들이 국채금리의 오름세 속에 수익성 개선 기대가 작용하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골드만삭스는 3% 넘게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웰스파고도 3% 이상, 그리고 JP모건은 2% 넘게 올랐습니다. 또한 크루즈와 항공주 등 경기 민감주들도 대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카니발의 경우 시티는 카니발에 대한 목표가를 34달러로 상향 조정한 가운데 주가는 2% 넘게 올랐습니다. 또한 로얄 캐리비안도 1%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팡주는 페이스북을 제외하고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애플은 다음 달부터 미국에서 뉴럴 매치라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해 사용자들의 아이폰에서 불법 아동 음란물 이미지가 클라우드로 업로드될 경우 이를 적발해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시스템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침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애플의 주가는 0.4%대 떨어졌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성장 ETF인 아크 이노베이션 ETF의 경우 2%대 내렸습니다. S3 파트너스에 따르면 아크 이노베이션 ETF의 전체 유통 물량 가운데 숏 베팅의 비중은 12%에 달해 공매도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경우 2%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투자 정보업체인 모틀리플은 그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전기차 쇼케이스 행사에 테슬라가 초청되지 않은 점이 투자자들의 우려를 자극했다고 풀이했고 번스타인은 머스크의 향후 CEO 사임 가능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버진 갤럭틱은 분기 손실이 예상보다 컸지만 매출은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주 관광 티켓을 45만 달러 이상에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날 퀘나코드는 버진 갤럭틱에 대한 매수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주가는 5%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익스피디아는 2분기 매출은 예상을 상회했지만 주당 순이익이 예상을 밑돌았고 델타 변이로 7월에 회복세가 약화됐다고 전했습니다. 금요일장에서 주가는 7% 넘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 관련주인 증가는 매출이 예상을 웃돌았지만 순이익은 예상을 밑돌았고 또한 게임 산업의 침체를 예상하며 기대 이하의 연간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금요일장에서 주가는 18%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노바백스는 자사의 코로나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이 올해 4분기까지 미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예상보다 큰 2분기 손실을 기록했고 매출도 예상을 밑돈 가운데 주가는 19% 넘게 떨어졌습니다. 또한 모더나의 경우 오펜하이머와 파이프 샌들러는 모더나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언급하며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모더나는 0.6%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로빈후드는 그 전날에는 기존 주주들이 9,800만 주가량의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고 밝히며 주가가 20% 이상 급락했었지만 이러한 주식 매각이 당장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SEC의 승인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진행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요일장에서 주가는 8%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를 보인 가운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고 구리 시세의 상승으로 광업주와 석유주 역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0.1%대 올랐고 프랑스 깍그 지수는 0.53% 상승, 그리고 영국 증시는 강부하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또한 아시아 증시는 국가별로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기업들의 실적 강세가 코로나 확산 우려에 따른 매도세를 상쇄하며 0.3%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규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위험 회피 심리가 고조되며 0.2%대 내렸습니다. 또한 대만 각권지수와 홍콩 항생지수는 중화권 증시의 약세를 반영하며 약부하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시장도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우려와 달러의 강세 흐름 속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금요일장에서 WTI 가격은 1.17% 떨어진 68달러 선에 마감했고 브렌트유는 70달러 선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 고용지표의 호조가 국채금리의 상승과 달러와 강세를 견인한 가운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금요일장에서 금 가격은 2.5% 내린 1,763달러 선에 마감하며 지난 6월 중순 이후 최대의 1일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이슈로 투자자의 든든한 하루를 보장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투데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화면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인프라 법안 의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미국 상원이 현지 시간 7일이었죠. 바이든 대통령의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예산안을 최종 표결에 붙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오히려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홍성진 캐스터가 전해주시죠. 네,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법안의 경기 부양 효과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 8일 상원 통과를 앞둔 예산안의 효과가 시장의 예상과는 다르게 미비할 수 있을 거라고 전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인프라 법안의 규모와 진행 시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인프라 법안 효과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인프라 법안은 상원의 필리버스터가 주말 사이 종결되면서 법안 통과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상황입니다. 앞서 공화당은 인프라 법안 통과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행사한 바 있는데요. 법안의 지지 의사를 밝힌 공화당 의원 18명이 필리버스터 종결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법안은 이제 상원 최종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초당파주의적 자세가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법안에 대한 공화당의 반대가 거세지자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타협하면서 의견이 다른 부분은 투트랙으로 통과시키는 전략을 취한 바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현재 상원 통과를 앞둔 인프라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선보인 전략이 성공했다는 걸 시사한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인프라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지라도 그 효과가 예상보다는 부진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주말 사이 보도한 기사를 통해 인프라 법안의 경기 부양 효과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제한적일 확률이 높다고 전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에 통과될 인프라 법안의 규모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지난해 의회가 승인한 자금에 비해선 상당히 적은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에 통과될 법안이 5,500억 달러의 신규 지출만 포함하고 있다면서 이 금액이 미국의 경제 성장을 빠르게 끌어올리기에는 아직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외에도 월스트리트저널은 인프라 법안이 도입되는 시점 역시 시장이 고려해봐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내년부터 진행될 인프라 법안이
5년에서 최대 10년에 걸쳐 시장에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시행된 경기부양책, 추가 실업급여 같은 정책에 비해서는 경제에 미치는 단기적인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의 분석가 역시 올해 초 통과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은 미국의 상반기 GDP를 4.9% 수준까지 끌어올렸다고 밝혔는데, 이에 비해 이번에 통과될 인프라 법안은 내년 GDP에 약 0.2%포인트 정도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인프라 법안의 효과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보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생산성 향상 및 다양한 효과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한 상태입니다. 아마 오늘 내일 중에 최종 투표가 이루어질 예정이니까 관련 소식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의회가 계속해서 인프라 법안을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연일 규제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를 추진하고 있지만 암호화폐는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주말 사이에 특히나 비트코인 가격 그리고 이더리움 가격까지 올라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진 상황이었죠. 주말에는 어떤 뉴스들이 나왔습니까? 네, 주말 사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낙관론이 되살아나면서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수하고도 매수에 나섰기 때문인 걸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특히 가상화폐 시총 2위인 이더리움이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단행하면서 이 낙관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난 5일 이더리움은 기능을 개선하는 업그레이드 작업인 런던 하드포크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수수료 구조 개선과 공급량 조절 등의 주요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걸로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은 겁니다. 8일 오후 비트코인은 4만 5천 달러 넘게 치솟았다가 현재는 4만 3천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또한 3,40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은 3천 달러 선 가까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편 월가에서는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추가 상승에는 제동이 걸릴 것이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선 바이든 정부의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추진 중인데, 이 법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과세를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국 상원에서는 5,500억 달러에 이르는 에너지 인프라 투자 자금 중에서 280억 달러가량을 가상화폐 관련 세금을 통해 조달하려는 내용을 논의 중입니다. 상원 내에서 의견이 다소 분분해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지만, 블룸버그 통신 등은 의회가 이 입법을 가결하고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면 가상화폐 상승 여력을 크게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른 한편 5일 CNBC는 그동안 가상화폐 약세론을 이어온 JP모건이 뉴욕 디지털 투자그룹과 함께 만든 펀드를 하나 추가하면서 총 6개 가상화폐 관련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월가에서 유명한 가상화폐 비관론자였던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몬 CEO가 다소 중립적인 모습으로 선회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은 8일 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 부문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자산이 향후 법정 통화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사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가상화폐 랠리와 관련 소식들 정리해봤는데, 다시금 이 상승세가 지속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가상화폐와 관련된 국내외 기사들에 대해서 정리해드렸고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가장 크게 바라보는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외신들이 바라보는 삼성전자 운명의 날.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가 오후에 열리게 되는데, 외신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심사가 오늘 열릴 예정인 가운데 주요 외신들 역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일 발표한 기사에서 삼성이 인텔의 반도체 왕자를 약 2년 만에 차지했다고 전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삼성전자가 디램 호황에 힘입어 올해 2분기 중 세계 1위 반도체 회사로 올라왔다며, 삼성전자가 앞으로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내 탄탄한 리더십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삼성전자의 경쟁 기업 인텔이 최근 파운드리 업계 세계 4위인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인텔이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할 경우에
향후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인텔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는 반도체 제왕 타이틀을 얼마 전에 탈환한 삼성전자에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삼성의 향후 전략이 중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삼성과 인텔이 모두 1,000억 달러 이상의 투자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두 회사가 앞으로 투자를 놓고 쇼다운, 즉 마지막 결전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인텔의 팻 겔싱어 CEO는 올해 3월 미국 애리조나주에 100억 달러를 투자해 새 파운드리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상태인데요. 삼성전자 역시 지난 5월 약 17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내놨지만 4개월째 공장 부지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삼성전자 리더의 부재가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서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 외에도 로이터 통신 역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에 대한 기사를 내놨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될 경우 중요한 투자 및 M&A 추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밝혔는데요. 때문에 정치권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지지가 최근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가석방 여부에 따라 앞으로 삼성전자의 미래가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익명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진행될 경우에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밝혔던 2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도 같이 확정될 것이라면서 삼성 SDI의 미국 내 배터리 공장 투자 결정 역시 이재용 부회장의 출소 직후에 이뤄질 수 있을 거라고 내다본 상태입니다. 지난주에는 삼성전자가 8만 원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개인들이 다시 순매도로 돌아서기도 했었는데 이번 주 가석방 여부에 따라서 또 주가 양방 어떻게 갈릴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2분기 깜짝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경제 회복세 속에 철도나 유틸리티, 에너지 자회사 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는데 또 4개 기업 주식 투자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정가은 캐스터, 강한 실적들 어떤 내용들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네,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지난 주말에 강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21%가량 상승했고 특히 미국 경제 회복으로 버크셔 해서웨이 산하 철도 업체인 노던 산타페와 또 다른 에너지와 유틸리티 부문 실적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지난해엔 부진했던 버크셔 해서웨이 자체의 주가도 올해 중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지금은 YTD 23% 상승해 있습니다. 이런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 상위 4가지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애플입니다. 애플의 지분이 많았기 때문에 팬데믹으로 보험이나 에너지 부문 사업이 흔들려도 회사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애플은 성장주의 수혜가 물렸던 지난해 80% 반등에 이어 올해 10%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6월 말 기준 금융주 중에선 여전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버크셔의 포트폴리오에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버크셔 해서웨이는 다른 금융주 비중은 계속 줄여왔는데요. 지난해 JP모건과 PNC 파이낸셜은 전량 매도하고 웰스파고에 대한 지분도 대폭 줄여나갔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코카콜라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오랜 사랑을 받아왔던 코카콜라, 올해 수익률은 3%로 비교적 저조한 실적 이어왔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에서 주식 투자 수익을 반영한 버크셔 해서웨이의 순이익은 28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6.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회사 측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리스크가 여전하다며 미래 실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2분기 실적과 투자 포트폴리오 살펴봤습니다.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애플과 BOA, 코카콜라,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해드렸고요. 월요일 마지막 순서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상당한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간 증시 체크 포인트, 이번 주는 어떤 일정들을 저희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 미국 증시는 7월 소비자 물가지수 및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주목할 예정입니다. 우선 현지 시간 9일 미국의 주요 기업들 가운데 바이오엔테크와 AMC 엔터테인먼트 등이 실적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애틀랜타와 리치먼드 연은 총재의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번 주 이어지는 연은 총재들의 연설 속에서 테이퍼링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키워드가 나올지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상태입니다. 또 이달 26일에서 28일 예정된 잭슨홀 심포지엄에서의 파월 의장 발언을 앞두고 연준 내 분위기를 감지하게 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월 구인 및 이직 보고서와 7월 고용 추세 지수가 발표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현지 시간 10일에는 소프트뱅크와 코인베이스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 시카고 연은 총재의 연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미국의 2분기 비농업 부문 노동 생산성 잠정치와 7월 NFIB 소기업 낙관 지수가 발표됩니다. 이어서 현지 시간 11일에는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재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7월 소비자 물가 예상치는 전월 대비 0.5%, 전년 대비 5.3% 상승할 것으로 집계된 상태인데요. 이와 관련해 연준은 그동안 높은 물가 상승률이 일시적이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에 발표되는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높을 경우에는 연준이 더 발빠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 수위가 높아질 예상됩니다. 이어서 현지 시간 12일에는 주요 기업들 가운데 월트 디즈니와 에어비앤비 또 팔런티어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 전날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이어서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계획입니다. 또 미국의 고용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공개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일에는 미국의 7월 수출입 물가 지수가 발표될 계획이고 8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예비치 역시 공개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진 그리고 전가은 외신캐스터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S&P 500 기업들 가운데 89% 정도가 실적을 발표했고 이 가운데 87% 정도가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디즈니와 AMC 엔터테인먼트, 코인베이스 등 또 관심 많은 종목들의 실적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글로벌 이슈 투데이에서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잠시 후 6시 굿모닝 투자의 아침으로 돌아오겠습니다.